자, 여러분들 알트 불장 많이들 기다리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알트코인 매수에 대해서 이전과는 완전 다르게 접근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어쩌고 방향성이 어쩌고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CPI로 비트를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알트코인과 CPI 내용 담았습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투자자답게 3초를 투자해보시죠.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는데 3초 투자해서 수익까지 이어가시는데 도움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알트코인으로 수십억을 벌고 은퇴를 했다. 뭐 이런 기사, 이런 소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 기사가 21년 불장 때 기사입니다. 이때 알트코인으로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저 또한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2017년도에는 수백억대 알트 부자도 나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알트코인 개수가 몇 개였을까요? 지금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은 1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알트코인 개수가. 보시다시피 지금도 새로운 알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 발행한 코인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자, 알트코인 돈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또 누가 합니까? 세력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코인을 발행하고 펌핑하고 이 블록디라는 사례도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최근에 이 우리나라 변호사도 가담한 코인 시세 조작 사기, 이 외국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외국 코인 정보를 아는 것도 사실 어려운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그림은 알트 시즌 인덱스 차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을 찍었죠. 자, 예전 같으면 무작정 매수를 이것저것 했겠지만 이제는 알트 잘못 사면 망한다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거만 안 가거든요. 자, 이 말이 뭡니까? 1만 개가 넘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가는 놈들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흐름은 잠시 이따 보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에 물려있고 답답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알트코인 위주로 말씀드리고 비트는 눌려도 롱입니다. 관점 변함 없습니다. 그 꿀자리는 이런 자리가 될 것이며 자리 주면 땡큐, 안 주고 여기서 지금 쌍바닥이 나왔잖아요? 지지해주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이 부근이겠죠. 이런 라인들에서 절반 익절을 하고 더 가면 땡큐, 여기서 익절, 떨어지면 본전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죠. 간단하게만 말해도 벌써 전략이 나왔습니다.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 업비트의 이 솔레이어 상장을 했네요. 네, 또 어떤 잡코인의 무빙을 보여주면서 이 설거지를 시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거 굳이 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도박입니다, 도박. 이렇게 업비트는 죽을 쓰고 있습니다. 고작 많이 오른 게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해외 거래소에는 지금 1000%, 3000%씩 오른 코인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코인 이름을 보면 국내 거래소에는 없습니다. 지금 해외 거래소 빨 잡 알트들이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잡을 겁니까? 지금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유망했던 코인들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진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리플, 솔라나, 이오스 같은 극소수만 살아남아 있죠. 자, AI 대장 코인이 뭐가 있습니까? 업비트에서 니어 프로토콜이 있죠. 보세요. 다 빠졌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거의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전고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그죠? 10,000원을 찍었었는데 50% 이상 하락을 한 상태고 앞으로 알트가 무작위로 폭발하는 시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으니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잡코인을 추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추천했더라도 갈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얼마 전 멘틀 같은 것도 제가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딱 갈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곳에서 익절이 나가야죠. 아니면 이런 곳이나 전고 부근에서는 절반이라도 익절이 나갔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못해도 수익으로 전환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은 알트는 줄먹을 하셔야 되고 밑에부터 잡고 계시는 분들은 잡코인을 제외한 비교적 시총이 괜찮은 코인들은 펌핑 줄 겁니다. 기다리셔야죠. 니어 같은 것도 이런 곳에서 잡고 계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태초마을로 돌아왔죠. 다시 상승합니다. 이런 것만 그거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비트가 이제 조금만 움직여준다면 이런 추세 라인들이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쭉 이어보면 이게 밑에서 놀다가 상승이 나오던 여기서 바로 나오던 이 10,000원대 부근까지는 한번 간다는 거죠. 이런 곳에서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절반만 익절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확보를 해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까지 갔는데도 팔지도 않았다는 건 정말 욕심이죠. 이 시장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팔지 못했다면 부근까지 갈 테니까 이번에는 절반이라도 익절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비트가 아래에서 저렇게 비비고 있는데도 여러 해외 거래소들은 지금 불장입니다. 제가 10,000개가 넘는 알트코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알트코인 검색기를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이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관적으로 모든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 될 겁니다. 더보기란 참고해 보시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비트코인이 중요합니다. 알트코인으로 희망파괴하면서 존버할 때 우리는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이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투자자지 한탕을 노리는 도박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고 그게 메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 텔레그램에 비트코인 위주로 관점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수익 나간 것도 모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진입 근거도 다 얘기해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좀 바빠서 매매를 많이 못했는데 조만간 크게 입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자주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브리핑들만 잘 참고하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도움되니까 도움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가 95.78K 정도 됩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비비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1시간 봉에서 위에서 마감하고 양봉이 하나 더 뜬 채로 또 1시간 양봉을 마감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음봉을 삼키면서 말아 올렸다는 건 좋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왔던 추세선을 정확하게 지금 맞고 반등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그렇다면 낮에는 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어도 우리가 미장 때 9시 반부터 조금 움직이잖아요. 미장 전부터 움직이는데 오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CPI가 과거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개월간 CPI 이후 비트코인 방향성은 대부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맞습니까? 작년 말에는 CPI보다는 트럼프 당선의 기대감이 컸고 상승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은 관세 때문에 우려가 될 거다 뭐다 하지만 관세 이게 반영될 거면 최소 몇 개월은 걸립니다. 수출, 수입 이런 시차들을 고려해야죠. 그저 그런 찌라시에 정보, 뉴스 이런 거에 흔들리는 건 개미들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흔들기는 단기적으로 겁주기 위한 개미 털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어제 파월 연설이 있었죠. 매달 발표되는 물가, 고용에 따라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냥 매년 매달 있는 연례 행사입니다. 큰 의미 부여 하실 필요 없고 금리 인하 서둘 필요 없다. 이것도 파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런 걸로 하락장이 펼쳐진다는 건 새우가 고래를 집어삼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하락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의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전쟁 같은 큰 이벤트가 있죠. 물론 눌리면 기회이긴 하겠지만 러우 전쟁 때는 또 달랐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도 달랐죠. 그게 뭐냐? 통화량, 즉 이 유동성이 줄어들었는가? 22년 대하락장의 원인이 연준의 긴축이었죠. 자, 3번째, 성장률의 감소가 있는가? 자, 2018년처럼 그때도 하락장이었는데 이 기업들의 수익이 감소할 것인가? 당장 이 3가지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조정은요 단기 조정일 뿐이고 매수 기회일 뿐입니다. 저는 단타도 치고 스윙도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단타를 칩니다. 그리고 일봉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이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욕심만 그득그득해서 몰빵하고 물리면 청산당하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해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장에서 100%라는 확률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렇게 만불씩 손절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이 중요하고 과거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뒤에서 그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지성 매수 매도가 아닌 내 기준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이 시장에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는 신규 시청자분들이 제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올바른 길로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한 멘토이자 든든한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잡아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멘탈이란 쉽게 커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텔레방에서 모두 같이 멘탈과 실력을 키우고 제 노하우를 계속해서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비트액이 단기적인 건 아까 그대로이고요. 자, 결국에는 지금 일봉인데 지금 매물대가 가장 강력하게 쌓인 곳에서 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아래로는 더 떨어지기 힘들다고 보고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지면 여러분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76K? 근데 76K까지 가겠습니까? 100%라는 건 없겠지만 저는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 이평선 아래로 뚫고 이렇게 내려왔지만 오늘 내일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구간 올라와서 이평선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이평선이 아래로 다 뚫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돌고 있다가 다시 상승하고 신고점 갱신을 또 했었죠. 그래서 불안하실 수 있는데 이번 주 안으로 저는 98K는 회복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눌렸다가 재차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죠. 이런 그림을 좀 기대하고 있고 계속해서 실시간 브리핑이나 좀 쎄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대응 방법까지 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